있죠. 마찬가지로다가 이 석유를 빼는 것도 자체도 굉장히 커스트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많이 그 개발을 해가지고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다 해서 석유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알버타에서 제일 아주 이 정신없는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가 포트 맥머리라는 그 타운인데요. 에드먼튼에서도 한 3시간 더 갑니다. 북쪽으로다가. 근데 거기 그 타운은 약 한 7천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타운인데 거기 지금 한 8천 명이 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 거기에서 그렇게 거기가 뭐냐면 큰 그러니까 석유를 제조하는 샌드 오일, 크루드 오일 거기 그 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한 직원들만 하더라도 한 3천 명입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TV로 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최신식 장비를 갖춘 텐트 있죠. 야영 텐트인데 뜨거운 물도 나오고 히팅도 나오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게 거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한 2천 명 정도 수용하는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를 하려면은 거기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청소부 하나 아줌마 요리사만 해도 18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아주 난리 중에 난리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장사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문을 닫습니다. 그거 말이 됩니까? 장사가 A&W 같은 거, 이런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거든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을 간신히 구해다 놓으면은 그러한 석유 회사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찾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봉이 최저 보통 한 3만 5천 불이에요. 좀 기술 있는 사람은 7만 불, 엔지니어 쪽이나 그런 사람들은 10만 불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일하다가 조금 아는 사람들 있고 그러면 거기로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좀 이제 그래서 이런 소규모 이렇게 조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좀 이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문 닫고 오히려 장사가 안 될 때 이제 뭐 그때 다시 열고 거기 왜냐면 타운 7천 명 정도 살지만 한 18,000명 사는 데가 조그만 타운에다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가서 그냥 술집에나 가서 그냥 가끔씩 돈은 많겠다. 술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려는데 가게 문이 제대로 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가려면 에드먼튼 3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아주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팔고 싶어도 이걸 엄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타운이고요. 거기에 있는 내 2사람을 그때 캘거리에 와서 내가 만났는데요. 그 캐네디언이에요. 캐네디언인데 자기네들은 BCG에 왔대요. 뭐 밴쿠버에서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조금 밑에 떨어진 데 이렇게 어느 타운 이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밴쿠버 BCG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랬죠. 저도 밴쿠버 가봤으니까 참 좋은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좋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BCG는 그 친구 말하는 게 참 하여튼 재미있는 게 BCG는 영어로 그래요. BC has everything except money 그러는 거예요. 다 있는데 돈이 없대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게 그 포트 맥머리는 여기는 they don't have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돈 보내고 집으로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구를 여기가 벤시주가 좀 비싸고 하니까는 그쪽으로다가 좀 옮기려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캘거리 특히 이제 캘거리에 오시게 되면은 그러한 이게 경제 같은 거는 지금 북미가 지금 여기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요. 제가 여기 온지 지금 저번 주 일요일 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요일 전에도 신문에 봤는데 좀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는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런데 알버타주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리세션은 완전히 절단할 수 있다는 그 큰 기사로다 했는데 그거를 제가 가져오려는데 거기다 비행기에다 놓고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캘거리에 대한 신문 정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에서 이제 알버타, 뭐 캘거리 이렇게 소개를 거기서 이렇게 좀 일단은 거기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 지역, 캘거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거, 렌트 같은 거, 이 집 가격 같은 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무조건 집을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시고 싶은데 돈이 아직은 집이 안 팔려서 못 사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은행들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캘거리 역시 방 3개짜리 이런 콘도미늄이라는 아파트 같은 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방 2개짜리고요. 방 2개짜리고 약 방 2개짜리가 한 20평에서 24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가격이 한 780불에서 820불 정도, 요즘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운하우스 같은 거, 타운하우스들은 약 한 900불 미만 되는 것들은 조금 오래된 거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뭐 쓸모 있는 것들이 많은데, 차고가 없는 타운하우스가 가격이 한 800에서 한 900불 정도 이렇게 미만하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다. 근데 이제 이 타운하우스들인 사이즈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크긴 한데, 아이들 방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전체 평수를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평에서 35평 정도. 이제 타운하우스의 구조는 대개 보면은 1층에 들어가시면은 부엌, 거실이,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는 방 3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하나 있고. 보통 이제 임대 계약 기간은 보통 주인들이 1년을 요구합니다. 간혹 때에 따라서 6개월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1년을 예약하실 수 있고 6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가 만약에 겨울이다, 12월 달이다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아무래도 렌트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이제 8개월이나 겨울을 아닌 여름이나 봄, 가을 정도에 비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요즘에 캘거리가 타운하우스에서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물론 토론토 같이 큰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렌트를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서도 조금 좀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요. 제가 많은 전화를 팩스를 받고 그런데 제가 요번에 4월 15일 날 혹은 뭐 4월 20일 정도에 와가지고 타운하우스를 미리 이렇게 보고 거기서 자기가 결정해서 렌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것저것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가 없어요. 딱 그때 제가 타운하우스를 만약에 얻는다 그러면은 보통 어느 때 타운하우스가 인포메이션을 제가 갖게 되냐면요. 그보다 먼저 저는 부동산 하지만요, 카나다에서는 이런 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받을 때는 거기에 뭐 주인한테 뭐 따로 뭐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것도 없고 여기처럼 그런 건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러한 정보를 이제 찾으려면은 신문 광고나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아는 매니저들 몇 군데 찾아가서 해서 이러한 타운하우스 언제쯤 그걸 좀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부탁을 제가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최소한 한 달 전에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모든 입주는 매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나가실 때도 매월 초나 아니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꼭 랜드롤드한테 관리 매니저나 주인한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한 달 후에 나갑니다. 근데 한 달 후가 4월 중순이 아니고 이런 중순이 아니고 매월 말이나 매월 초 1일 날이나 30일 날 꼭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통보를 받고 신문 광고나 이런 인포메이션을 일주일 정도 후나 매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이러한 거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캘거리 오시려면은 미리 연락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렌트를 구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또 보시면 굉장한 고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마음에 드시지 않더라도 저를 그냥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 물론 모르겠어요. 1년 전에 렌트 했던 사람은 더 아주 좋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전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그때 나온 거가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으면은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지역도 봐야 되고 자녀분들의 학교 같은 거 나이별로 이렇게 다 봐가지고 스쿨버스가 오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따져서 제가 그 학교를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서는 그냥 연락하시면은 제가 그래서 렌트를 대신 구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되도록이면은 매달 초에 뭐 5월 1일이나 2일이나 3일이나 그렇게 오시면 벌써 주거지가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모든 일이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져요. 벌써 집에 딱 오시면은 제가 해놓으면은 비행기로다가 제가 비행기 내서 공항에 마중 나갈 때 집에 딱 오시면 벌써 전화기를 딱 꼽으면 벌써 전화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개 다 연락도 할 수 있고 제가 다음 날부터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제가 전화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거지가 결정되지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차 보험도 못하고 의료 자동차도 못하시고 학교도 그렇고요 전화도 그렇고 항상 주거지가 제일 먼저 결정돼야지 그 다음 일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막 오셔가지고 그냥 렌트 구하러 다니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뒤죽박죽이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가이드, 그러니까 정착 서비스를 원치 않고 요즘에는 본인들이 직접 한번 뭐 경험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부딪혀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은 한 번 쓰고 마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잘못 경험적이 하다가 한 번 또 들어가면은 좀 복잡한 일도 있을 거고 돈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페이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돈을 세이브 하다가 오히려 더 차를 만약에 중고차를 사신다. 그러면 더 진짜 저는 이제 한 중고차 보고 새 차도 이렇게 보니까는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지만은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정비과가 어떤 고등학교 정비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운전해보고 이렇게 뜯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괜찮은 차를 또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캘거리에 누가 꼭 아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저기 하시든가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꼭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혼자도 아니고 식구들이 다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정착을 빨리 이렇게 쉽게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자녀들 또 이 와이프들께서도 여러 가지 빨리 하셔야지 학교 같은 거며 이런 게 되는데 그걸 못 하시면은 굉장히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왔다리 갔다 이렇게 하게 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괜히 이민 온 게 짜증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초기에 문제 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 타운하우스 같은 거나 렌트를 만약에 직접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러한 거를 주의사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증금이라는군요. 딱 한 달치가 보증금입니다. 보통 한 달치가 그게 보증금인데 그거를 이제 데미지 디포짓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나가실 때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주인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고 나갔을 때에 더 이상 데미지가 있나 없나. 그래서 거기에 돈을 까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법에 모든 이 카나다가 지금 법을 의존을 하고 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것도 항상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참 제가 나중에 해결하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집을 들어갈 때는
인스펙션이라고 그럽니다. 인스펙션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양쪽 간에 사인이 다 있어야 돼요. 인스펙션 그러니까 좀 뭐가 카페트가 약간 좀 뭐가 좀 묻었다든가 잉크가 떨어졌다든가 벽이 좀 심하게 좀 기스가 났다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래서 인스펙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랜롤드하고 그러니까 그 본인들께서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커피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하나씩 갖고 계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 그거로 하나 가지고 다시 검사를 옆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더럽다. 이거는 좀 더럽고 이번에 카페트를 다시 샴푸를 해야 되겠다든가 전부 다 랜롤드마다 좀씩 틀리죠. 그 룰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말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로서 이제 그런 종이에다 사인을 안 하고 여기 랜롤드가 이건 뭐 이것저것 좀 저 데미지 난 거 있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겠다 해서 랜롤드로 와가지고 이제 그 데미지 그 디퍼스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집을 좀 점검을 해야겠다고 해서 집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로 사인한 게 없고 말로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그때 입은 건지 저기 이제 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주인 말은 너희들이 살다 그랬다. 그 사람은 또 아니다. 전부터 있었다. 너도 받지 않느냐. 못 받다. 이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또 이거 내가 당했구나. 이 사기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알았다가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근데 이 뺏겼는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한참 후에 3개월 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다가 서로 사인이 안 돼 있으면요. 무조건 주인은 그 사람한테 100% 디퍼스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이 법이 테넌트보다는 랜롤드 그러니까 주인보다는 테넌트를 이렇게 이 보호하는 게 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 내가 사인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돈을 뺏기는구나만 하고서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랜롤드가 돈을 진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다가 벽이 일부러 빵꾸를 내든가 그렇게 해드려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랜롤드가 이 사람한테 100%다 그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인스펙션 한 그 사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점. 그러니까 랜롤드가 꼭 이거 뭐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뭐 안 좋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 주인한테 안 좋죠.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역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주의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저기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는요,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그 본인들도 참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음식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아파트는 어떤 면에서 비용이 아파트보다 작기는 하지만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는 대부분 전기세만 약 한 30불 정도, 40불 정도 되는 전기세만 내고 그냥 한 달에 렌트비만 딱 내면 끝나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캘거리는 거기에 대한 비용 플러스 전기 수도가스 하이드로라고 그러죠. 그게 약 한 150불에서 많을 때는 200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좁은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 드실 때 김치찌개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돼지 넣고 막히면 냄새가 진짜 저도 그거 참 맛있는데 냄새가 좀 고약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어디로 빠지냐면은 아파트들은 이 히팅 시스템이 온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온수하고 옆집하고 옆집 온수로다가 벽으로 다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 냄새가 그쪽으로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내에 복도에 있는 현관 쪽으로 다 나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심한 경우는요. 거기다가 간장을 데렸어요. 거기에서 간장을 데렸는데 집안에서 자기가 끓이고 냄새가 나니까는 복도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어떻게 돼요? 창문에서 복도로 다 가져가 거기에는 약 한 15가구 정도 되나? 그 층에. 그 사람 다 거기에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다 문 열어놓고 욕까지 하면서 근데 거긴 또 이렇게 좀 뭐 영어 욕도 하고 또 거기는 또 뭐 쭝사람 욕하고 또 어느 새끼가 이렇게 냄새 핑기냐고. 그러다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자기네가 안 했다는 듯이 또 자기를 또 막 냄새 난다고 옆집 와서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조금 주의하시든가, 되게 아파트들이면 발코니가 있으니까는 그걸 해서 이제 바깥에서 전기 난로를 해서 하든가,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든가 해서 조금은 좀 주의는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집에 대해서 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집을 렌트를 하신 분들도 있고,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상당히 그 비용은 이렇게 사시는 것도 그렇고 렌트하는 것도 이렇게 좀 비용을 좀 적기는 합니다만, 캘거리는 지금 이 렌트가 상당히 그 구하기가 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집을 사버려요. 거기 캐네디언들은요, 캐네디언들이라고 봤자 이제 거기 뭐 중국계 캐네디언도 캐네디언이라고, 워낙 그 카나다 자체 그 나라가, 카나다가 이렇게 생겨난 거는 여러 가지 그 이 소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된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는 캐네디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백인이면 캐네디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거기 이탈리안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좀 말이 조금 좀 바뀌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상당히 거기가 그 좋거든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렌트를 안 해요. 그리고 렌트를 하는 타운하우스 이 컴플렉스 전체도 개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해서 컨도미니엄을 해서 바꿔버리고 팝니다. 그러니까 렌트하는 사람들 점점점 많아지고 저기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집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캘거리에서 많이 캘거리를 가시면은, 저는 그 집을 되도록이면은 사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 가격은 대충 보면은 우리가 한 60평에서 70평 되는 집들이 한 22만 불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분들이 사시는 가격이 18만 불에서 한 25만 불대입니다. 거기는 이제 가격이 한 3만 불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집이. 거기는 방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더 비싼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새 집이냐 어떻게 된 집이냐 따라서 틀리고, 그리고 이 평수가 이제 그 어떤 집들은 뭐 방이 2개인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방이 많다고 그래서 된 게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이 평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하고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이 한국분들이 사시는 18만 불, 25만 불 때는 여러분들 이거 아까 지도책 보셨죠? 이게 캘거리 지도책을 이렇게 복사를 하신 건데 잠시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캘거리의 지도에 사실 여기가 한 3분의 2나 그 정도밖에 이게 복사를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원래 지도책에 되는 뒤에도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안 되고 그냥 북쪽만,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여기 그 북쪽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보시면은 노스 웨스트라고 적혀 있고, 사우스 웨스트 있고, 사우스 이스트 있고, 노스 이스트 이렇게 표시는 돼 있습니다. 표시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캘거리의 이 지역이 평방 720 평방 킬로미터인데요. 4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정 가운데 북쪽하고 남쪽을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 길이 센터 스트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이 동쪽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캘거리 다운타운 강의 정 가운데 그 다운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그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기준해서 북쪽, 남쪽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노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동부, 동서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주로 캘거리에 이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들 한 70% 계시냐면요. 노스 웨스트에 제일 그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한 5동네, 6동네가 있습니다. 하쿠드, 뭐 에지먼트, 햄튼, 시타델, 이런 뭐 시니게이커 이렇게 이 빈 공간 있죠. 노스웨스트에 거기가 큰 그 녹색지대인데, 거기 빈 공간 왼쪽 위쪽으로다가 그 동네, 이런 데서 많이 계시고요. 또 한 군데에 계시면은 이제 그 밑에 조금 그 웨스트 쪽으로 밑에 내려오시면은 그 끝으로 보시면은 사우스 웨스트에 거기 이제 패틀슨, 뭐 코치 힐, 크리스티 파크라는 왼쪽 끝에 그런 데들 많이 계십니다. 거긴 사우스면 근데 좀 비쌉니다. 거기는 렌트가 잘 나오지가 않고요.
주로 이제 그 이런 조금 안쪽으로다가 좀 밑으로 다운타운 쪽으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노스 웨스트는 그래도 사우스 웨스트 렌트나 집 같은 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게 좀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집값이 좀 쌉니다. 그 노스 웨스트는 렌트도 렌트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집값이 약 한 2만 불 정도에서 3만 불 정도 이렇게 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노스 웨스트가 뭐 나쁜 동네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균 집들이 지은 처음에 이 건설 업계 그 사람들이 지을 때 좋게 지면은 비싼 거고 그러니까 평당 얼마 하니까 저기 한 거고 그래서 그렇지 뭐 어디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캘거리 중에 사우스 웨스트가 최고입니다. 뭐 토론토에 가든 토론토가 최고입니다. 캘거리 가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그게 다 그게 다 어딜 가나 노스 웨스트 선택하시나 사우스 웨스트 아니라 다 좋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 동네를 27년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동네를 선택해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뭐 우리는 사우스 웨스트, 우리는 노스 웨스트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에는 노스 웨스트 쪽에 조금 더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밀려가는 쪽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봤자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 그러면 한국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학교도 붐빌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 같은 데는 보통 ESL 반에 한국 애들이 근래 인원들 2명에서 많으면 5명밖에 없어요. 어느 동네를 저기 하나. 그래서 사실 아직 인구가 5천 명인데 5천 명에서 이민자들은 그렇게 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는 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한국 우리 애들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참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 같은 게 이런 게 잘 저기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거는 보면 틀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도 꼭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 인터넷을 벌써 거기를 설립한 사람들 보면은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민 가신 지 한 달에서 1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 딱 자기가 그걸 보고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넣어버립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민 가신 지 10년 이상 5년 이상 된 사람들은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벌써 5년 정도 되면은 정착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고쳐주고 싶어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좀 저기 한 것도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은 현재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인터넷에는 정보로다 그냥 인포메이션을 이렇게는 알아는 이렇게 뭐 보실 수 있지만은 꼭 그거로 정보를 해가지고 그렇다 꼭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느낌이라는 게 틀리고 시즌마다 틀립니다. 변화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 차이가 있고 학교 같은 거 우리 애는 참 좋다. 이 학교가 너무너무 좋다. 학교고 이민 가가지고 싫다는 사람 없어요. 학교가 다 좋아요. 진짜. 그 캘거리 같은 데는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여기서는 이제 학군이 되게 보면은 뭐 어느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만 되는데 거기는 다 학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교에 대해서 이따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다니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데는 좀 힘들어요. 본인들도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그 없는 자리에 렌트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또 비싸게 주고 무조건 억지로 들어가야 되니까는.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만약에 혹시 그것도 운이 닿으면은 ESL 아이들을 그때 제일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ESL 선생님들이거든요. 처음 1년은 어느 선생님을 만나냐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는 다 좋아요. 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기 저 다녔기 때문에 또 많이 보고 또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인터넷에 대해서 너무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 너무 그 자료를 물론 아시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본인들 저기에서는 좋긴 하지만은 100%꼭 기대하시는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집들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집을 이제 이 렌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뭐 보통 집들은 그냥 깨끗하고 하면은 1200불 정도면은 구하실 수가 렌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1200불짜리가 얼마 정도 보통 이제 거래되냐면요. 이런 집들이 한 17만 불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집들을 1200불 정도에 이렇게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좀 좋은 집을 더 넓은 집이다. 한 2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집을 또, 이 사시는 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 캐시를, 현찰을 다 내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이민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집값의 35%를 내시면은 65%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여러 은행에서 많이 해줍니다. 뭐 스코시아 은행도 해주고 홍콩뱅크도 해주고, 그래서 뱅크에서 은행에서 65%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만 불짜리 집이면요, 20만 불짜리 집이면은 35%를 내면은 얼마입니까? 한 7만 불인가요? 그러니까 20만 불짜리 집을 이제 샀는데 거기에 35%예요. 35%면은 7만 불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13만 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3만 불을 대출을 받는데 한 달에 내는 거는 약 한 1,150불 정도가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20년 상황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한국에 돈은 있는데 돈이 지금 어디 뭐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거 2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7만 불 35%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집은 사고 싶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 현재 그런 집들을 찾아야 되죠. 주인이 몰개지가 많이, 은행빚이 많은 거를 안고 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릴 때 집값의 5%만 있어도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은행에서는 집에 대해, 캘거리에 대한 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되는 거죠. 부부 인컴이 5%를 내도 되죠. 5%면 만 불이에요. 그러면 19만 불을 내주려면은 부부 인컴이 약 한 7만 5천 불 정도가 인컴이 돼야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스무블 몰개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사시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한 2만 5천 불 정도 내고 어차피 렌트를 할 바에야 집값 깎아 나가고 내 집 되고 또 집값이 매년 2%에서 3%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요. 만약에 렌트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00불이면 그냥 1년에 12,000불 그냥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도 새 집처럼 내가 집이 틀리죠. 굉장히 집을 살 때는 좋은 집인데 렌트만 계속 해온 집들은 좀 지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나 아파트들은요. 카페트가 오래됐고, 근데 주인은 안 갈아주려고 그러고, 왜냐면 비싸니까는 안 갈아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사시는 분도 있고요. 이 캘거리는요, 다른 이런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여러분들 많이 드시겠지만 가자마자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캘거리는요,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넓은 적이지만은 도로망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30분 이내 거리면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근처에다가 집을 사겠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리가 맞는 거죠. 딱 간단히 생각하면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캘거리는 멀어봤자 30분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하셔도 충분히 집하고 가게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다가 막 집을 사기 전에 비즈니스를 먼저 하고 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는 사시게 되면요. 처음에 한 뭐 짧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하시다 파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왜냐면은 경험이 쌓다 보니까는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3,000불 되는 인컴이 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경험도 쌓고 해서 내가 한 5,000불 정도 되는 그 수입을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힘들고 하니까는 파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요. 대개 보면 1년, 2년, 3년이면은 이렇게 바뀌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또 옮기셔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집을 이렇게 꼭 그렇게 그쪽으로 집중을 이렇게 두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먼저 사고 캐시로 사고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여기 이 비즈니스를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반대로다 하셔야 돼요. 반대로다가 집을 사실 때는 캐시로다가 내시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실 때는 그걸 이제 집 담보로 한 것을 은행에서 빌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세금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저 비즈니스 쪽에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이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먼저 하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막 그냥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일해야 되고 또 처음 하는 비즈니스라 캐나다에 처음 하는 거 부부들이 다 떼야 됩니다. 힘들게. 그러니까 집에서 집을 가꾸거나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반대로다가 한참 동안 그냥 1년 동안 멍하니 타운에 있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잠만 자고 하다가 비즈니스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사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집 사자 집 포딱 사고 결국은 비즈니스 그 가게에서만 계속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비즈니스 하시게 되면은. 근데 그 반대로다가 비즈니스 하기 전에 집을 먼저 하시면은 아까도 처음에가 초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시간을 다 집입니다. 정원도 가꾸고, 마음을 안정을 찾기 위한. 내가 집인데, 그 반대로다가 이제 비즈니스하고, 그 옆에다 집 사고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신데, 근데 이제 저것도 또 한 가지, 이 집이 왜 여러분들한테 꼭 가시면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캘거리 같은 경우는 집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가져도 얼마 정도는 그 기본 돈이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다가 기존돼 있는 몰개지가 많은 거를 사시든 35%를 다운 페이먼트해서 사시든 되도록이면 집을 꼭 빨리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하시는 게 제일 큰 이유는요. 집값 오르고 뭐 내고 그것보다도 마음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식구들한테 아이들 또 사모님들 이 부엌이 또 여기 부엌하고 한국에 있는 부엌 시스템 이렇게 집들하고 물론 요즘 또 새로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굉장히 좀 틀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분들 얼굴들 캘거리 답사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모시고 집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요. 굉장히 많이 2층 집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층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자기 방이 있고 부엌은 또 굉장히 창문이 커가지고 밝고 현대식으로 해놓고 그런 정원 잔디가 또 넓고요. 앞에 잔디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뒤에다가 집 뒷둘러다 잔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가꾸고 해야 되는 그 시간 중요한 여러분들이 식구하고 같이 보낼 시간을 중요한 시간을 그냥 거꾸로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캘거리와 이민에 대해서는 겁을 먹지 마시고 좀 안정하시면서 그냥 집 앞 식구끼리 거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특별히 정말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동네 사람하고 이제 이웃 거기에 호프집에서 마실 수는 있지만은 여기처럼
그냥 뭐 어디 가고 저기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5차 가고 그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또 집에서들 한국 분들도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야, 이거 저 우리 한번 얻어 먹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미안은 하지만은 초대한 사람이 또 부르질 않아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좀 미안해 하는 것 같다. 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조그만 데서 그냥 방 2개 살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미안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부르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또 따돌림 받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요, 그래도 한국 분들하고도 아직도 계속 처음에 계속 하셔야 돼요. 접촉하시고 친구분도 되실 거고 교회도 나가시고 그러면 그분들도 낙이 뭔데요. 전부 다 그 외로운 이민자들끼리 와서 모여가지고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뭐 밑에서 지하실도 멋있게 꾸며놓는다. 지하실 아주 근사하게 꾸며놓은 집들 그거 한 2만 불이면 기가 막히게 꾸며요. 그런 거 꾸며가지고 가라오케도 하시고 주말에 그러한 시간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힘들게 그냥 이민 보따리 옆에 잔뜩 있어요. 그럼 집이 좁으니까는 듣지도 못해. 엄마 애가 나 밑에 책 있는데 그거 좀 책 좀 끊어줘. 야야야 싫어 저거 내비둬 그냥 저거 나중에 이사하면은 끊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뜯지를 못해. 이삿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옆에 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이민 가신 분들 얼마 전에요. 몇 개월 되셨는데 이분이 노스웨스트에 18만 7,500불 주고 집을 하나 사셨습니다. 한 1년 조금 되셨나?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오시자마자 렌트 안 되고 바로 집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오셔가지고 집을 고르시고 가셔가지고 이삿짐을 바로 보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따라서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2년 동안 자기는 집 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나 보다 저기 한데 아주 자기는 집 처음 오자마자 집 사는 사람들 보면 배 아파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실 때 나 집 삽니다 그러면요 되게들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유 뭐 처음부터 집 살려고 그래 그냥 해서 그냥 나중에 살다가 동네 보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렌트를 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집을 무지하게 봤어요. 이 사람은 렌트하면 좀 더 좋은 집 고르려고 난 자기는 보고 여러 군데 동네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겠다. 벌써 2년이면 벌써 그만큼 집값 벌써 한 12,000불 그때 올랐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1년 전에 샀던 분은 똑같은 구조에 같은 동네에 조금 한 2블럭 떨어진 데 그분은 그 집이 사셨기 때문에 2년 후에 결국은 이 집에 고르다 결국은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이 사람은 얼마 20만 5천 불에 샀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동안 집은 렌트비는 그대로 저기 하고 그래봤자 거기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캘거리는요. 벌써 이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은 몇 동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적기 때문에. 그 대신 새로 이제 많이 짓죠. 거기 엄청나게 짓습니다. 집들을. 그리고 그 동네가 또 지역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학교 오면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거기를 선택하시는데 거봤자 2년 뛰어봤자 결국은 그분도 그쪽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도 되도록이면 이제 집은 조용히 이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진짜요. 제가 그거는 정말 제가 많이 느끼고 저기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한국 이민 오신 분들 뭐 오래된 사람들 특히 또 오래된 사람들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처음에 오래되신 분들은 좀 힘들게 고생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집 산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저기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뭐 사귀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 같은 거에 대해서 돈 같은 거에 대해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을 하셔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집
같은 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집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와 보시면은 상당히 이 차이가 있지만은 밴쿠버하고 이렇게 토론토하고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에서 한 진짜 10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다가 이렇게 집값인 캘거리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동차를 사시는데 처음에 그냥 뭐 어떤 차를 사느냐, 새 차냐, 중고차냐, 승용차냐, 밴이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차를 사시든 그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이 차는 처음에 이 캐나다나 이렇게 캘거리, 특히 캘거리 이런 데는요,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여기처럼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배달 같은 게. 모르는 것들을 본인들이 뭘 조금만 가고 사더라도 직접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민 가시면 장 같은 걸 많이 보셔야 되고, 이것저것 조금만 가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오셨다가 하면 틀림없이 아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또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대시고 로키 마운틴 구경 시켜드려야죠.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밴이 필요해요. 7인승짜리 밴이. 승용차, 밴이요. 또, 요즘에 여기도 한국도 보니까 밴이 이런 뭐 그런 밴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타고 보면요.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이 승용차보다 운전해 보시면은 오히려 더 편합니다. 시야가 이게 좀 높고 시야가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밴 몰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은 승용차보다는 밴을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보통 차들이 2대입니다. 차가 꼭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조그만 차를 하나 사시고 처음에 조그만 차 사가지고 뭐 그냥 난 운전도 지리도 모르는데 하면서 조그만 차 사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밴을 사셔가지고 나중에 조그만 차 하나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를 사느냐, 밴을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이제 따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절약해서 사시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중고차냐, 새 차냐, 이제. 새 차를 사시게 되면은 뭐 밴 같은 거 처음에 사신다. 아까 밴을 사시게 되면 28,000불 뭐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괜찮은 것도 옵션 있고는 28,000불이거든요. 28,000불, 9,000불 이렇게 하는데 거기 또 중고차 가격이 일단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여기보다도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똑같은 차를 만약에 28,000불, 30,000불 미만으로 사셨다고 그러면은 잠깐 여기 이제 요 차에 대해서 끝나고 지금 아마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잡니다. 그러니까는 브레이크 타임 아무래도 좀 덥고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내가 마저 말씀을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거기가 비쌉니다. 보통 이 똑같은 차를 밴을 28,000불 그때 30,000불 줬으면은 1년, 2년 후에는 이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한 5만 킬로, 6만 킬로 뛴 거를 보통 17,000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뭐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죠. 한 6, 7만 킬로 이렇게 뛴 차를.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고차가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거긴 좀 여기에서 비해서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차들이 왜 비싸냐면요. 차들이 일단 수명이 오래 갑니다.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저희는 집에 차가 2대, 3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10년 전서부터 여러분들 그냥 모시고 이삿짐 이민 가방하고 식구들이 많으니까는 밴이 하나 있어요. 89년도에 샀는데요. 이 밴이 있는데 33만 킬로 된 밴이 있습니다.
잘 나가요, 그냥. 아시죠, 사장님? 맨날 보시면 벤 바꿨냐, 벤 아니, 저도 받고 싶어도 이놈 차에 좀 죽어라 하고도 안 죽어요, 그냥. 고장을 안 나요. 물론 장고장 브레이크 갖고 갈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너무 잘 나가고 뭐 하이웨이 가면요 120km 아주 쉽게 나갑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못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들이 일단은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검소 하고 여기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 뭐 새 차 나면 뭐 금세 바꾸고 뭐 하고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이제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장난다. 고장나면 가서 고치죠. 거기 뭐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거 고치는 데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영어가 좀 짧지만은 그거야 뭐 저한테 전화 한 통 하면은 제가 직접 못 가더라도 거기 서비스맨한테 이렇게 해서 좀 거기가 문제가 걔들이 딱 열어보면 뭐 돈 한 2, 300불, 400불. 그럼 매일 고장납니까? 괜히? 저희 차들이?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새 차도 사도 좋고 중고차 사고 여러분들의 그건 진짜 편안한 대로 저기 하세요. 꼭 뭐 중고차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초기에 돈을 좀 절약하셔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중고차를 사도 괜찮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차에 대한 이 보험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새 차는 좀 더 비싸고 그런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이제 이따가 제가 보험의 그 준비물 같은 것은 제가 이따 다시 자동차 보험 뭐 운전 교환하는 거는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차를 사실 때 이제 중고차냐 새 차냐 중고차 사더라도 절대로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민자들끼리 처음에 많이 이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고차 샀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고 그래요. 이 사람도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는 딱 보면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러한 괜히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차를 사실 때 잘 선택을 하되 절대로 중고차 사셔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잠시 그분들도 너무 그렇게 모르셔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잘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좀 한 몇 분 브레이크죠? 10분 잠깐 브레이크 할 테니까요. 다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1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요. 저도 이제 영주권자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에 5번째 집을 갔다 왔는데, 1년 동안에. 가보니까, 우리도 3베드룸입니다. 방 3개 콘도미니엄을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북박이장이 돼 있잖아요. 북박이장은 옷걸이에서 걷는 거지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랍장을 1인당 하나씩 다 준비해서 4명이니까 4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도 그게 커버가 안 돼.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옷은 옷대로 수북하게 싸놓고 먼지가 허옇게 앉아 있고 넣어놓을 만한 그런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보고 있는데 아주 지금 이제 우리 지사장이 리얼터라서 집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어떤 분이 이거 집 장사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집이 안정이 돼야 사실은 모든 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끝장내자. 1년 됐으니까. 근데 모든 이민자가 6개월에서 1년 안에 보통 집을 장만하시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캘거리 같은 데는 왜 저희가 밴쿠버, 토론토 세미나할 때는 집을 살아본 다음에 1년 살아보고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저쪽에 소닐에서 저쪽에 어디죠? 미시사가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하이웨이를 달려서 1시간이니까 엄청 멀은 지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때 집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집을 살아보고 하라는 건데 캘거리는 사실 차 갖고 다녀보면 2, 30분 안에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캘거리는 집을 사실 장만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사장님이 지금 이거 얘기해 주셨죠? 35% 다운페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보통 이민자들 다운페이인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나는 이걸 내가 감수하고 내가 그 다음 렌탈비를 받겠다 하는 경우는 2만 불, 3만 불 주고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캘거리 손님들은 제일 비싸게 준 분이 아마 4만 불 데포지트 하신 분이죠, 아마? 그리고 2만 불, 3만 불 주고 다 집을 샀어요. 왜? 렌탈비 갖고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몰개지를 옛날에 싸게 받은 사람들, 이자를 그런 걸 그대로 받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이 잘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보다 몇만 불씩은 싸게 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카 딜러들하고 가서 차를 사실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카 딜러들이 아니고 카 매니저들하고 직접 해요. 그러니까 딜러 마진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착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1,000불씩을 낸다 그러면은 이 1,000불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80만 원 해봐야 돈도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현지 가서 80만 원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야 저거 내가 나중에 한 2, 3개월 살아보니까 저건 돈 별거 아닌 거를 무지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지에서도 전부 노커미션입니다. 제가 우리 지사장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커미션을 받았다가 내가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웃되는 줄 알아라. 왜? 나는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를 한 대 매니저들하고 해서 딜을 해가지고 사면은 보통 500불에서 900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을 냈어도 서비스는 다 받고 그만큼 세이브를 받을 수 있게끔 이 회사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남들 차 산 거하고 우리 고객들이 차 산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비즈니스를 좀 큰 거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3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캐나다는 들어가자마자부터 제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경험 없이 돈 투자했다간 다 리스크를 안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만 불짜리 아니면 많아야 15만 불, 20만 불짜리 비즈니스지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리스크를 안 와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돈이 있다고 무조건 돈만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게 다 이민자들의 습성이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 가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우리 손님들은 대부분이 10만 불, 15만 불 이하의 비즈니스를 작업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 종사 손님들 보니까 돈 좀 있다고 뭐 40만 불, 50만 불짜리 계약을 하고 다녀요. 문제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거기 가면 스타벅스, 뭐 그 외에 커피숍 좋은 것들 많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프랜차이즈는 커미션이 로열티가 8%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렌탈비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직원 봉급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일은 엄청 바쁜데 마진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일이 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작업하지 마라. 아예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켜서 제대로 페이스를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험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사죠. 우리 한국에서는 집을 팔면은 하다못해 커튼이니 냉장고니 세탁기, 매직 셀프 다 들고 갑니다. 그죠? 외국에서는 전부 다 놓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네 살림살이만 끌고 나가는 거지 냉장고, 세탁기, 매직 셀프, 기타, 커튼까지 그대로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내 이삿짐, 이불하고 그릇하고 옷까지만 갖고 들어가면 딱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삿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삿짐을 가지고 가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오래 살으신 분들, 20년, 25년 되신 분들은 뭐래냐면은 야, 이삿짐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아키아 같은 데 가서 그냥 싸게 싼 것들 많다. 여기서 사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삿짐은요. 하다못해 걸레까지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그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레를 하나 사더라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여기서 싸그리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는 다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탄 집게 빼고는 다 가져와라. 이게 사실이에요. 빗자루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이 물거품 속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레벨이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현지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검소하다 보니까 사실 짐이 후질근해요. 그리고 가서 물건을 보면은 좀 좋다 생각하는 건 메이드 인 이태리고, 그리고 좀 이건 후졌다 싶어서 만져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중급 정도 아주 이쁘고 디자인 심플하고 이런 거 구경하려면은 메이드 인 이태리밖에 없어요. 소파 하나에 7,000불씩 갑니다. 소파 하나에 7,000불이면 가죽 소파가 560만 원, 600만 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다 조사하고 몽땅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콘도미니엄에 맞추느라고 이삿짐을 가져갔는데 집을 사다 보려고 보니까 이 집은 3분의 1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허부장한테 야, 한 번 더 때려 붙이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놨는데 더 때려 붙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많이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는 어디를 가나 지하실에 항상 창고가 다